이번 시간에는요,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외에 대한 개념, 그리고 exception class, 그 다음에 try, catch, finally, throw, throws,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예외, 자,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외에 대한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프로그램상에서 예측이 가능한 오류사항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숫자 10을 숫자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5라는 몫으로 떨어지죠. 근데 숫자 10을 0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학 용어상 불능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오류사항에 대해서 자바에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오류사항에 관해서 예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특정 코드에 대해 오류가 날 수 있는 사항들을 기재하여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는 것을 막고 오류에 대한 처리를 개발자가 스스로 하여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이 쭉 코드가 수행이 되고 있다가요,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오류에 의해서 시스템이 심각하게 망가져 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중단을 강제 종료시켜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하단부의 코드가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만약에 사용자가 숫자의 2개를 입력을 해서요, 이 2개의 숫자를 가지고 나눗셈 연산을 한다는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눗셈을 한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요, 사용자가 10하고 0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입력한 숫자값이 0인지 아닌지 if문으로 비교를 해서 0이 아닐 때만 나눗셈을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지 않고 10과 0을 나누는 일단 나누는 작업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을 할 경우에 오류를 발생하는 부분으로 이동해서 오류 발생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류가 발생을 하면 이 오류에 대한 오류 부분을 감지를 하고요, 이 오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를 수행한 다음에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오류가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자바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요, 사용하는 쪽에서 예외 처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러한 예외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exception 클래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exception과 runtime exception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가 발생하는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바로 exception 클래스입니다. 자, exception 클래스의 경우 예외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즉 exception 클래스 자체는 어떠한 예외가 발생을 하면은 어떠한 예외가 발생을 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더 외적인 기능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그거에 맞게끔, 자, 그거에 맞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요. 자, 그런데요, 이 exception을 상속을 받거나 exception을 사용하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명시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runtime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할 경우에는요, 자, 기본적인 사항은 exception과 동일하지만 exception을 상속받은 예외 클래스는 프로그램 할 때 직접적인 예외 처리를 해야만 컴파일 시 통과를 합니다. 즉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거나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예외 처리하는 코드를 집어넣어야지만 컴파일에 통과를 합니다. 하지만 runtime exception을 사용하거나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은 클래스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직접적으로 예외 처리를 하지 않는 코드를 넣다고 하더라도 컴파일은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if문이라든가 이런 조건문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예외 처리 없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2 같은 거, 10 나누기 0 같은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숫자 값을 비교를 해서요. 자, 이 수가 0이면 나눗셈을 안 하면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if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 익셉션 쪽에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요. 그냥 작성을 하더라도 컴파일상에 아무 문제 없이 컴파일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발생을 하면 오류가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요. 예외가 발생할 경우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문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바 문서를 좀 보시면은요. 자, 자바 문서를 보시면 자, API에 자, index.html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java.lang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java.lang은 자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클래스들이 들어있는 패키지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ceptions 해가지고 쭉 클래스들이 나오고 있죠. 자, exception 클릭해 보시면은요. exception을 직접적으로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요, 이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exception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예외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다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runtime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서 눌러보시면은 마찬가지로 runtime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설명을 읽어보면은요. 자, runtime exception 클래스는요. 자,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은 어떠한 클래스도요. throws. 자,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자, 예외 처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 not required라고 되어져 있죠. 예외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runtime exception 클래스는요. 직접적으로 예외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컴파일은 통과가 되고 실행은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는 강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컴파일은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안 해도 컴파일에 통과가 되긴 하지만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외 처리에 관련된 걸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try catch finally 블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블럭이라고 부르고요. 자, 프로그램을 하다가요. 이렇게 특정 코드 중에 자, 일부분이 예외 처리에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의심이 들면은요. 이러한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트라이 내부 안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집어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캐치 부분으로 이동해서 코드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캐치를 2번을 써놨는데요. 이 캐치는 여러 개를 적어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arithmetic exception이란 거 하고요. IO exception이라는 거 2개를 여기다 가깝게 넣어놨는데요. 자, arithmetic exception, 즉, 이 try 내부에 있는 부분에서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쭉 코드가 쭉 수행이 되다가 이 부분에서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는 더 이상 수행되지 않고요. 캐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치 부분을 수행을 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만약에 쭉 수행이 되다가 IO exception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코드의 수행을 중단을 하고요. 이쪽 캐치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이 try 블럭 내부 안에 있는 코드들 중에서요, 발생된 예외의 종류에 따라서 캐치를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적어놓은, 자, 여기에 그 예외에 관련된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게 되는데요. 해당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예외에 해당하는 클래스 쪽으로 이동해서 그 캐치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finally 같은 경우에는 예외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하는
코드 부분이 되겠고요. 자, try 부분이 정상적으로 다 코드가 수행이 돼도 finally 부분이 수행이 되고요. catch 부분이 수행이 돼도 finally 부분이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냥 exception을 상속받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그냥 exception을, 일반적인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try catch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컴파일 해보시면 이 소스 코드 중에 어떤 부분은 무슨 exception을 발생하고 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발생되는 exception이 exception 클래스의 종류가요. exception을 상속받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try catch로 반드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나고요.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을 그냥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모두 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에 만들었던 예제는 지우고요. 자, 예제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뉴에, 자바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여기 이름을 exception test라고 하겠습니다. 자, exception test라고 해주시고요. 자,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src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new에, 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얘 이름을 exception test라고 하겠습니다. 자,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자, finish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일반적인 exception을 사용을 하는, exception을 발생시킬 수 있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system.in.read라는 거.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요, 이러한 오류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unhandled exception type IO exception. IO exception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점 해주시고, 자, 리드 메서드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자, throws IO exceptio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IO exception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문서가 나오는데요. 이 IO exception은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즉, 이런 IO exception도, runtime exception도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근데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IO exception은 exception 클래스를 직접 상속받고 있고, 중간에 runtime exception이라는 게 없죠. IO exception은 exception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try catch로 묶어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요, 컴파일 오류를 발생하지 않게 하시려면은요, 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add throws, 여기 보시면은, surround with try catc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try catch로 묶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try catch 그룹 블록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캐치 부분의 코드가 수행이 되는데요. 이 system.in.read 같은 경우에는 자,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강제로 예외 처리를 하도록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를 이렇게 try catch로 묶어주는 것 자체가 예외 처리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예외 처리를 안 해주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에 대한 처리를 개발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하게끔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integer result 10 나누기 2. 자, 이거는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자, 10을 만약에 0으로 나누게 되면은, 자, 불능이죠.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try catch로 묶어라 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자, 10을 0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요. 자, 예외가 발생하시면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java.lang.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요. 자, arithmetic exception 한번 검색해서 보겠는데요.
자, arithmetic 문서를 띄워서요. 자, arithmetic exception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 패키지에 가보시면은요.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요. 자, arithmetic exception은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arithmetic exception처럼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try catch로 묶어주지 않아도요. 컴파일에는 통과가 됩니다. 자, 이처럼요. exception을 상속받은 클래스, 즉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속받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try catch로 묶어주셔야 되는데요. runtime exception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은 try catch로 묶어주지 않더라도 컴파일에선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자, 예외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테스트 클래스. public void, 자, 메소드. 자, integer A, integer B.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if, 여기에서요, integer result는요, a분의 b, return result 하겠습니다. 여기 void 말고 인티저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 메소드는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가지고요, 나눈 결과값을 되돌려주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거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클래스 t는요, new 테스트 클래스. 인티저, 자, result는, 자, t.method. 자, 10, 그 다음에 2 넣어주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자, result가 되겠죠. 자, 컴파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5라는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10과 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try catch로 묶어주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result는 0값 넣어주시고, 자, result는 a분의 b. 여기를 try catch로 묶어주겠습니다. catch exception. 자, arithmetic exception 2. 자, 예외 처리 코드로요. system.out.println. 자, 0을 입력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0을 입력했다라는 그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있죠. 즉,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코드 수행이 되지 않고 캐치 부분으로 이동해서 코드를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finally 한번 붙여볼게요. 자, finally system.out.println. 자, 이 부분은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면 이 부분은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라는 부분이 출력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자, 이 부분은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try 부분의 코드가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이 돼도 finally 부분은 수행이 되고요. 자, catch 부분이 수행이 돼도요. finally 부분은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try catch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try catch로 묶어 주셔야 되시고요. try 부분 내부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캐치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캐치 부분 내부의 코드가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finally 부분이 수행이 되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finally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캐치 같은 경우에는 try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예외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라고 한다면은요. 각각을 구분을 해서 여러 개의 캐치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throws,와 throw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rows는요, 메서드에 throws를 사용을 하면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 직접 처리하지 않고 메서드를 호출한 것을 처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특정 메서드를 만들 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예외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try catch로 묶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try catch로 묶지 않고 메서드에서 해당 exception을 throws 하게 되면은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으로 예외를 전달하게 됩니다. 즉, 이 메소드에서 throws 무슨 exception 이렇게 적어놓게 되면은요, 여기 내부 안에서 exception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예외를 이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넘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throws고요. 자, throw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exception을 직접 발생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throw가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try catch를 제거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throws 자,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rithmetic exception을 던졌습니다. 자, 이거를 뺐을 때를 일단 한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를 빼시게 되면은요, 0 넣어주겠습니다. 자, 0이라고 넣어주고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테스트 클래스 메소드에서 exception이 발생했다라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요, throws, 자, arithmetic exception. 적어주시게 되시면은요, 자, 실행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뜨게 됩니다. 근데 예외 처리를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인티저 리절트는 0 넣어주시고요. 자, 리절트는 t.method 10,0 여기에서 try catch exception arithmetic exception 2 하시면은요, 자,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에 대한 거를 전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좀 더 확실한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서 system.in.read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try catch로 안 묶었기 때문에 빨간 줄이 쳐져 있죠. 자, 여기에다가 throws IO exception. 자, 이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요, system.in.readline은 IO exception을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죠. 바로 IO exception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O exception 하시면은 여기에 빨간 줄이 쳐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다가 catch IO exception.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예외 처리가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특정 예외에 대해서요, 이 특정 예외에 대해서 exception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exception을 다른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throws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러 예외를 한번 발생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전혀 문제가 없는 코드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system.out.println 그래서 예외 발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0,2를 줄게요. 자, 10,2를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죠. 자, 정상적으로 실행을 해보면은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데요, 여기서 예외를 한번 발생시켜 볼게요. 자, if문이나 이런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발생시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한번 exception을 발생해 보겠습니다. 자, throw new arithmetic exception.
자, 이 부분은 빨간 줄이 쳐지는데요. 자, 여기서 throw 던지게 되면은 코드의 수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는 코드다라는 그 의미로요. 이렇게 빨간 줄 오류 메시지가 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이 밑에 쪽에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if 자, b 값이 0보다 크면 예외를 발생시키겠습니다. 자, b가 0보다 크면 예외가 아니죠. 근데 예외를 발생시키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예외 발생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즉 쭉 수행이 되다가 이 부분을 만나게 되면은요,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을 하고요, 코드가 중단이 됩니다. 예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외가 여기서 발생을 했고요, arithmetic exception에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 예외를 이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전달해라 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1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코드가 수행이 된 겁니다. 자, throws와 throw 살펴봤는데요. throws는 해당 메소드 내부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예외를요, 해당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전달하는 게 바로 throws고요. throw는 예외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throw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자 정의 예외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에는 굉장히 많은 예외 처리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클래스들 외에 개발자가 만들어서 써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예외를 둘 거냐면은요, 만약에요, 입력하는 값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를 한번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자, my exception, extends, 자,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다가 public string, 자, get message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my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할 경우에 자동으로 getMessag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고요. 여기 안에서 리턴 시켜주는 문자열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return 10보다 큰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주석을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자, b가요, 자, 1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요, 자, new 자, throw new my exception,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자, my exception이 발생하기 때문에 try catch로 묶어라, 예외 처리를 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자, throw 다음에 my exception을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던져줬기 때문에 여기서 try catch를 안 하게 되겠죠. 자, my exception을 throw 해줬고요. 자, 이번엔 여기에 빨간 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자, my exception이라 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서 surround with try catch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지니까 여기다 해도록 할게요. catch my exception.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자, 사용자 정의 예외 발생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사용자 정의 예외 발생이라고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예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my exception이란 클래스를 상속받은 my exception이란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값이 이 b의 값이 10보다 작기 때문에요. 예외가 발생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얘가 exception이 아니라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throws 안 하셔도 됩니다. 자, try catch 안 하셔도 되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몇 가지 메소드, 몇 가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system.out.println 2.toString 메소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실행하시면은요. 자, my exception 됐고 10보다 큰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바로 2.toString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exception 클래스고 얘가 예외가 발생한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 주소값이 여기 변수에 담기게 되는데요. 얘.toString 하시면 어떠한 exception이 발생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getMessage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적어놓은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다음에 2.printStackTrac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이처럼요. 자, 예외가 어디서 발생을 됐는지 추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메인 메소드의 14번 라인에서 일단은 예외가 발생을 했고요. 14번 라인에 있는 부분에서는 테스트 클래스.method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 내부 안에서 39번 라인에 문제가 있다라고 추적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고요.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이 가능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외 처리라고 부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개발 중에는 여기에서 오류가 안 나겠지만요. 자, 사용자가 어떠한 값을 입력하느냐 혹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가 미리 처리해 놓는 것을 가리켜서 예외 처리라고 부릅니다. 자, exception 클래스는 모든 예외 처리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고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try, catch, finally 블록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throws는 예외가 발생할 경우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해주고요. throw는 예외를 발생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throws와 throw 반드시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제공되는 예외 처리 클래스 외에 사용자가 만들어서 쓸 경우에는 exception을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외 처리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거의 대부분이 개발자라 하여금 강제적으로 예외 처리를 하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개발자로 하여금 예외를 예외 처리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공을 하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처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예외 처리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에 관련된 내용은 좀 자세하게 보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